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CRPS 포함해서 통증 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호위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통증 장애나 CRPS 등 사건을 다룬 지 어느덧 한 3년 정도가 됐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한 30건 이상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증 장애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일상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나 상해사고, 그리고 직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 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소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전신의 모든 범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경우에 우리 CRPS, 소위 말하는 복합통증 증후군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병명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 여러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건데 초기에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CT나 MRI를 검사해봐도 이상이 나오지 않는데 환자는 아프다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꾀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CRPS 진단되는 환자들은 처음에는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보지만 결국 원인 찾지 못하고 대학병원급 가가지고 검사를 받게 되고 확정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 진단서에 기초해가지고 가해자나 보험사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죠. 근데 이 경우에 보험사는 대부분 다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걸어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CRPS의 인정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소송으로 가도 CRPS가 인정될 수도 있고 안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 소위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확실히 알아보자는 것. 두 번째는 CRPS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면 그 상실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다 통증장애가 영구장애로 인정되는 경향이 특히나 CRPS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치료비의 항목과 액수 역시도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이걸 보험사 내부에서 담당 직원이 인위적으로 승인을 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주로 가게 됩니다. 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양쪽에서 장애율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감정인을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첫 번째로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두 번째로 혈관 운동에 이상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발안이나 부종의 이상 증세가 있는지, 네 번째로는 운동이나 이영양화 증상이 있는지 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삼상 골스캔, MRI, CT, 골밀도 검사, 근전도 검사, 그리고 땀 분비 검사,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해서 향후에 내가 수입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 통증 장애나 CRPS에 있어서는 그 부상의 정도가 누락 없이 금전으로 환산되게끔 하는 데 있는데 이 부분이 일반인 입장에서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CRPS나 통증 장애 평가 방법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를 기초를 해가지고 유리한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주장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통증장애 CRPS 소송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손해액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